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장입니다. 오늘 좋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같이 읽고 싶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이고요. 클래스 101 강의 제 책 아래 링크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세요. 관망세 짙은 주택시장 대선 후에도 거래 절벽 이어진다면 좀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얘는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 지금 어마무시하거든요. 현재 거래량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 거래 아니야. 이것도 동감합니다. 제 멋대로 판단이 아니라 이 숫자가 평소 평균 어치가 전혀 안 나와요. 인위적인 매매 억제, 억제 요인 해소되는 순간 다시 상승할 것. 이건 아무도 모르죠. 이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부작용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제가 왜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했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얘기 자체를 다들 안 해요, 지금. 이 얘기 자체를 잘 안 해요.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요. 시장은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되게 원초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재래시장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속초의 중앙시장을 갔습니다. 그 시장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가끔 이것이 왜 존재하는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핸드폰은 우리가 쓰려고 있는 거고요. 그죠? 누군가한테는 팔라고 있는 거고요. 누군가한테는 개발해서 일자리가 있으라고 있는 거고요. 원자재도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에도 존재 이유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초 중앙시장이 존재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한 삶의 터전 아니냐. 그거는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왜 있어요? 우리가 가서 물건 사야죠. 또 물건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소매상들이 있으면 도매상이 있고요. 도매상이 있으면 개를 잡아오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해산물이면 누군가 배 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인력시장이 있고 그 안에 세금이 끼어들어가 있고 도매, 소매, 소비자 이 중간중간에 패킹이라던가 원자재라 다양한 소재 컵이나 비닐봉다리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사람을 엮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는요. 거래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거래. 화폐와 거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식당에 가서 기분 좋게 밥 먹고 아무 문제 없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돈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거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거래가 없는 시장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시장은 망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나쁜 것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요.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후의 부작용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도 없고 걱정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걱정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시겠지만 제 목적은 뚜렷한 채널이잖아요.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저희 백스클럽이나 저희 시청자분들 이분들을 위한 채널이지 다른 거를 제가 오지랖 넓게 걱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만 나라 걱정, 정치 걱정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의견 밝히고 투표하는 것밖에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테크니컬하게 숫자를 봤을 때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거는 팩트입니다. 망가졌고 계속 망가져가고 있고 더욱더 망가질 거예요. 거래 자체를 못하게 했잖아요. 오해하시는 부분이 제가 기존 세대는 대출을 갖다 쓰고 우리는 못 갖다 쓰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게 형평성 문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처음부터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다져서 건설사한테 팔아먹을 때부터 대출을 통한 신용 시스템을 활용한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거래는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신용을 이용해서 토지를 닦고 건축을 하게 해줬고 수분양자도 여태까지 다 대출을 받아서 분양받았고 그 다음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집 사는 사람도 전부 대출을 통한 신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왔는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용 시스템을 쓰지 말라고 하면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수영 해보셨어요? 저는 수영을 무척 좋아해서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수영 시간 가시면 물갈퀴, 이 오리발
오리발 클래스가 있습니다. 오리발을 하고 돌핀킥을 차거나 물장구를 발차기를 하면 앞으로 쭉쭉 나가거든요. 같은 수업 시간에 오리발을 한 사람과 오리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레인을 돌면 돌아요? 안 되죠. 오리발을 쓴 사람이 결국 오리발을 쓰지 않는 사람 때문에 앞이 막히고, 오리발을 쓰는 사람들은 오리발을 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적체 현상이 생겨요. 지금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오리발을 쓰는 사람들의 클래스에다가 일반인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차피 수용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택시장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이에요. 문제는 이 필수가 이 순간순간 필수가 아니라 타이밍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시장은 적체 현상이에요. 내일에 수용하는 사람들이 빙빙 돌다가 결국 오리발을 뺏긴 사람들 때문에 적체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더 이상 수용이 아닌 게 돼요. 제자리에 서버리겠죠.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용장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시장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시장에 종사했던 사람들마저 다 망가지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도 망가집니다. 소비자가 누구예요?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겠죠.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망가진다는 게 뭐냐면 집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정상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지난 과거를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지난 과거에 서울시장은 8,000건 안팎의 거래량을 많이 보였고, 박근혜 정권 때는 10,000건이 넘어간 적도 있어요. 12,000건 이렇게 갔었고요. 많이 들 때는.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5,000건은 됐어요. 지금 12월 달 기준으로 1,200건이 넘었습니다. 겨우. 저도 3,000건 걱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저는 데이터 분석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서울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조차 소화를 전혀 할 수 없는 시장이 연달아 몇 달 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간 탈이 나도 탈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탈이 날까요? 그죠? 이 시장 전체가 침체가 되겠죠. 그러면 경제지표에 표도 날 테고, 그리고 대출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은행의 건전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은행에서도 지금 굉장히 약간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1금융권도 문제지만 2금융권, 뭐 사채 아니면 P2P 캐피탈도 있는데 이게 다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신용이 좋은 멀쩡한 서민이 캐피탈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시장이 전부 다 왜곡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부작용이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란 게 거래를 막은 다음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다른 국가에서도 그렇고 옛날 고대 시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함부로 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가격을 정해버리거나 규제를 가하면은 일시적으로 한동안 기간 동안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 후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거든요. 역사는 속일 수 없어요. 역사는 반복될 뿐이니까요. 그 케네스 로고프의 이번엔 다르다 책을 읽어보십시오. 똑같아요. 이렇게 규제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이제는 별 관심이 없겠죠? 정권이 바뀔 테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거래가 정상량이면서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시세, 그러니까 약간 이 방향의 전환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시장에 나가봐도 확연해요. 매도자들이 싼 가격에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예전보다 낮은 거래 가격에 계속 거래가 되면은 그건 하락인데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이게 뭐 투기꾼 박멸이라던가 정부 규제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부작용을 치러야 돼요. 뭐 상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대선 후에도 거래 절벽이 이어진다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겠죠. 시장을 다 아작을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은행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문제잖아요. 그래서 EU에서 러시아 금융 제재 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러시아에서 가지고 나온 카드 갖다가 유럽에서 결제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 현금을 가지고 오든지 달러를 바꿔 오든지 어떻게든 대충 떼오겠지만 장기간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던 건 거래가 되게 둬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건드리면 나중에 폭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러시아 내부에서 뱅크런이 일어난 다음에 전부 다 달러로 바꾸려고 하겠죠. 아닐 것 같으세요? 조만간 일어날걸요?
러시아에서 예금 인출하려고 사람들 줄 서고 달러로 바꾸려고 줄 서는 날이 올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베네수엘라 부자들이 다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거래를 못하게 하면 정말 집이 필요하다면 암시장이 생겨나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폭발을 해버리든지 폭발해봤자 임의적으로 규제하면 한동안만 괜찮아 보일 뿐 나중엔 더욱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전혀 올바른 예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다루면 안 됩니다. 시장은 반드시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을 굳이 믿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은 생생하게 보셨으니까요. 5억짜리 집이 지금 15억입니다. 10억짜리 집이 지금 25억입니다. 이게 원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규제가 정도를 벗어나면 시장도 정도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현실이니까요. 현실은 반드시 반등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억지로 거래를 죽인 현상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언젠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시장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